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미 대선과 투자 전략 내용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 증시 지금 뭐 쉽지 않고, 물론 뭐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는 나름 괜찮은데 국내 증시가 이를 힘든 와중에 또 큰 변수를 맞이했죠. 미 증시는 예를 들어 뭐 미국 대선을 담담히 맞이하고 있는데 우린 또 다른 또 영향이 또 있으니까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미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시각 하루 정도를 남겨둔 시각에서 대선을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확률, 지지율은 지금도 박빙이에요. 근데 이제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한 55% 승률. 근데 한때는 뭐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 당선 확률이 무려 70%였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두 대선 후보의 당선 확률이 트럼프가 우위긴 한데 사실 아직은 박빙이다. 여론조사는 모르겠다. 트럼프가 우위인데 마지막까지도 알 수가 없다. 자, 이게 지금 현재 국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이 투표 이후에 검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대선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 거의 한 10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워낙 박빙이라서 대선 불복도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불법적인 뭐가 있었다, 뭐 잘못된 게 있었다 등등 해서 아마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 그리고 승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선 전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도 11월 5일 대선 이후에도 이 불확실성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현재로 봐서는 좀 불안한 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통 미국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2016년도 그랬고 트럼프 1기죠. 그리고 2020년 바이든 때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보통 조정이 나오다가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연말 랠리의 어떤 패턴을 보였다는 거. 이건 공통점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보통 랠리가 나왔다. 장이 좋았다. 물론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우리도 조금 해당되겠지만. 자,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근데 이제 사실 요 그림을 좀 보시면 트럼프 집권 기간과 바이든 집권 기간입니다. 지금도 그 얘기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되는 게 과연 미증시에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해리스가 되는 게 좋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트럼프냐 해리스에 따라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가 될 것인가? 솔직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트럼프 집권 기간에는 어디가 좋았고 바이든 지금 진행 중이죠. 다 됐는데 바이든 집권 기간에는 어디가 좋았던가? 요걸 좀 보시면은 조금 도움 됩니다. 과거 경험치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트럼프 집권 기간이에요. 트럼프 집권 기간. 이게 그 트럼프 집권했을 당시에 2016년 결과 나오고 17년부터 70% 올랐습니다. 4년 동안. 트럼프 되면 망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증시는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70%나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어땠던가? 우리 코스피를 보면 S&P 500 미국보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51% 정도로 올랐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엔 다 올랐네? 이게 그렇습니다. 다 올랐어요. 물론 그 당시에 기억나시겠지만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 등락은 상당히 좀 변동성은 좀 있었다는 점은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바이든 집권 기간 들어와서 미증시는 얼마나 올랐던가? 지금 현재까지 한 52% 올랐어요. 올랐네.
미국 시장은 트럼프도 올라갔고 바이든 때도 올랐고 우리는요 18% 마이너스입니다. 바이든 4년 집권 기간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18%예요. 네. 그럼 이걸 보면 미 증시를 놓고 보면 트럼프 집권기나 바이든 집권기나 다 올랐네요.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 되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는 왜 다르게 나오는가? 그러면 대통령 때문은 아니네요. 상관성이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것보다는 펀더멘탈적 요인이 당연히 영향이 컸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집권기, 바이든 집권기의 경기 상황, 뭐 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게 영향을 줬었지 그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서 영향을 정치적인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큰 시장이 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이 글로벌 전체에 대비해서 우리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전체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인 유불리가 있겠죠. 뭐 글로벌 증시에 미국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 글로벌 타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우리나라는 또 유리한 섹터와 불리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유리한 섹터가 불리한 섹터가 있어요. 자, 그런 건 단계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겠죠. 자, 그걸 보면 요건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올렸던 그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왔는데 트럼프는 명확해요. 정책이. 지금 트럼프가 좀 앞서고 있는 이유, 해리스가 뒤처진 이유는 트럼프는 자기 정책의 색깔이 워낙에 뚜렷합니다. 근데 해리스는 그냥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은 느낌의 자기 색깔이 별로 없다는 것도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여기 트럼프는 명확한 게 뭐냐면 법인세 감면입니다. 특히 자국에서 미국 땅에서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하는 기업들에게는 다 법인세 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인상이죠. 법인세를 감면하면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어디서 메울래? 항상 얘기 나오는데 그걸 관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세금을 까주고 외국 회사들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물건들 거기다가는 관세를 인상하겠다. 그걸로 메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세 감면은 분명히 미국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해리스보다는 미국 증시에겐 낫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도 있어요.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쪽에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냥 비트코인이 그렇게 급등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관세 인상이라 그러면 미국 쪽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편 관세에다가 또 슈퍼 301조, 품목별 301조인데 보편 관세는 기존 관세로다가 10%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다 높이겠다. 10% 포인트 이상을 다 높이겠다. 중국은 301조를 적용해서 이건 불공정 무역 행위 보복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에 따라서 중국은 60%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법인세 감면세를 메워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금 안 좋은 점은 연준이 조금 호키시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띌 수밖에 없다. 금리를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는 와중인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를 마음껏 못 내리는 거예요. 약간 매파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 안 좋은 점이죠. 자, 해리스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반대다. 관세 인상 없고요.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 섹터 쪽으로 보면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서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IRA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아니 아예 폐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인프라를 더 키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딱 반대죠. 근데 중요한 건 IRA 보조금을 뭐 삭감한다 폐지한다 얘기가 있는데 의회 장악력이 중요해요. 왜냐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IRA 보조금 폐지나 삭감 등등에 관해서는 의회가 다 개입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IRA 보조금 같은 경우도 공화당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폐지보다는 삭감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친환경 관련 어떤 정책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의회 장악력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방비 관련된 건데 뭐 국방비야 이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국방비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왜 축소 중단을 하느냐.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돈 안 쓰겠다예요. 나토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방국보다 미국 우선이다. 니들도 돈 안 내면 우리가 방어 안 해준다. 나토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나 중단해서 전쟁이 이제 종료될 수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방산주나 이런 쪽에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니들 참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산에 대한 어떤 국방에 대한 각 나라들의 그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안 그러면 맞는다는 것을 뭐 중동이든 아니면은 자기 나라가 힘없으면은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국들, 나토 국가도 그렇고 중동 국가도 그렇고 모두 국방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정책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줄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는 국방비를 높일 수밖에 없다. 미국 보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 뭐 단기, 중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아마 이런 방산주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누가 들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가 인하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나 CDMO 관련된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트럼프가. 근데 이건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그렇지만은 CDMO 산업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키우는 성격이 강하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벤스 여기 부통령 벤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보면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그다음에 뭐 제조업 부흥은 맞는데 구글이나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부통령이.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되면 전반적인 기업들 좀 으쌰으쌰한 분위기 있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 뭐 에너지, 금융, 그 다음 여러 가지 산업 섹터 쪽에 키우는 분위기는 있는데 성장주 IT 쪽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줄 잘 섰죠? 네. 자, 그런 그 트럼프의 정책이 있는데 요거가 대충 반대가 해리스 정책을 보시면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CDMO, 대마초, 암호화폐 이런 쪽은 같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특히 법인세, 그 다음에 기업 규제, 관세, 그다음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 여기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대통령 우리 정책은 봤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대선은 의회 선거와 함께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 어떤 정책이 더 강하게 밀지는 있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충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야 우리가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케이스를 나눈 건데, 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 경우,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근데 경우의 수가, 이 대선과 함께 상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우위를 잡아가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우위를 잡아가느냐, 그것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고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하는 경우, 레드 웨이브입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거, 상하원 싹쓸이하는 경우, 블루 웨이브입니다. 블루 웨이브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보고 있죠. 전망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하원 싹쓸이, 그건 확률이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우선 트럼프가 지금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될 확률 높은 걸로 보고 있으니까, 자,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싹쓸이 했다. 네, 레드 웨이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세와 관세 부과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모든 정책을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건 있겠지만은 아마 주가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게 강합니다. 다만, 자, 트럼프하고 의회까지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친환경 정책에 쇠퇴가 올 수 있습니다. 요건 염두에 둬야 되고. 자,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이 하나를 가져갔다. 하원을 가져간다. 그럼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상원은 공화당 쪽이 확률이 높아요. 우위가. 만약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주가는 중립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봐야 알지만은 대충 봤을 때. 왜 중립으로 보냐면, 자, 관세는 부과가 가능해요. 그죠?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가능한데, 행정부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감세는 안 되잖아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한 중립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다만, 규제 같은 경우는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기업이라든지 친환경주는 반등이 나오겠죠. 뭐 2차 전지든,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도 IRA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려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돼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다 망은 아닙니다. 의회만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한다 그러면, 하원만 장악하면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블루 웨이브는. 해서 주가는 중립인데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주가 상승 쪽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구조에서 바뀐 게 없다. 바이든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이든 정책이 유지가 되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해리스는 정세 쪽이죠. 이건 기업들에게 악재예요. 근데 정세가 가능합니까? 그렇죠. 바로 공화당 쪽, 이 상원 쪽에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면 감세 정책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견제가 들어오죠. 자, 해리스가 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간다. 이 반반을 가져갈 경우에도 이건 해리스의 정책 중에 하나가 안 됩니다. 정세가 안 돼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주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겠죠. 해리스가 되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한 4가지 케이스로 구분을 좀 했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양당을 상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해리스가 됐을 때 상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어느 쪽에 투자를 할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진짜 한 일주일, 2주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조금 더 연장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고, 그 불확실성이 연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등락이 많을 겁니다. 너무 내동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됐느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서 내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어떤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좀 어지러운 대선 어떤 장세에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나요?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구독, 좋아요 또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